이 나라를 좀 촥 진짜 정치 개조, 그 다음에 국가 개조 이거 딱 해야 되겠습니다. PD님이 시켜주시면 아주 두 번 다시 국가 안보에 불안하게 떨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하던 대로 돌아가서 네네. 일본은 그러한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가지고 통화헌법을 바꿨죠. 네.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북한을 한번 봐요.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평양 방문하고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책임졌습니까? 안 졌죠. 그런데 그때 그분 모셨던 분들이 내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 했다고 나도 똑같이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참. 나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은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할복 자살이라도 해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죠. 핵 개발을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예. 네. 그 어떻게 책임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북한은 히로시마 나카사키 정도에 투하됐던 대개 15킬로톤 한 15,000톤 정도 TNT에 그러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대략 학자마다 틀리지만 기간 동안에 그 프로토늄, 우라늄 양을 계산하면 대개 15개 내지 한 20개. 예. 그렇죠. 예, 갖고 이거 보유한 걸로 하고 그 다음번에 ICBM은 1, 2년 내에 1, 2년 내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실용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물좀 먹겠습니다. 네네네. 야 진짜 국가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ICBM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전략적 인내의 한계는 끝났다. 그 다음번에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는 이 상황을 갖다 종결시킬 때가 됐다. 더 인내할 수는 없다. 하여튼 뭐를 하든지 이 상황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외교적 옵션, 하나는 군사적 옵션. 물론 다른 옵션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네. 외교적 옵션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 ICBM 제거해. 그렇죠. 가능하죠. 네. 지금 월남전의 파리 평화협정도 그렇고 이게 한국전 당시에도 미축 입장에서 가면 한국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6.25지만 상황이 불리할 때는 명예롭게 철수하려고 하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그 만일에 그렇게 돼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고 ICBM을 폐기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핵을 쏴도 우리 대한민국에 쏘겠네요. 한미 동맹은 거의 와야 되는 명목만 남은 거죠. 그 다음번에 핵을 쥐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적 태도를 취했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결론은 나중에 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 북한을 소위 지금 얘기하는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 타격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이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번에 하나 타격했을 때 그 효과라든가 또 우방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네. 국제 정세의 고려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에 선제 타격을 했다고 쳐요. 네. 그 한 방 가지고 북한이 멸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다행히 김정은이 갖다가 그 했으면 좋은데 북한의 땅굴이 얼마예요? 그 만일에 그 미세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됩니다. 보복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 보복할 능력이 안 되죠. 네. 그럼 우리한테 보복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 이 두 상황을 먼저 상정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 뭐라 그러냐. 미국에 대해서 왜 노라고 못하느냐. 평양 문제가 어떠냐.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예. 개성공단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재개하겠다. 확장시키겠다. 예. 이게 공약입니다. 공약이니까 대통령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과거도 했고. 네. 그렇다면 한번 봐봐요.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한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제 공주 체제하에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대북 제재의 키입니다. 키.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 선언했고 우리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하고 물론 미국의 이익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차적인 수혜자는 우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맹 국가인데 돈 갖다 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국가한테 뒤통수 맞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러고도 한미 동맹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돌대가리입니다. 미친 거지. 예.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국도 경제 제재 대상에 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중요하네요.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 돼요. 거의 뭐 해외 의존도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처럼 폐쇄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경제 꼬라박죠. 그렇죠. 안보도 경제도 끝장납니다. 안보도 경제도. 예. 그러면 북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하. 네, 북한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김정은이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군사적 옵션을 해서 선제 타격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럼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죠. 네. 이때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국론이 결집해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네. 이 나라 전쟁을 불사하고 내가 지켜. 상식이죠, 그건. 그러면 확전은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위기관리 통제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더 돈을 갖다 주려고 그런다면 대화하자고 그건 나서고 또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네. 월남처럼 망하는 거네요. 깡패한테 돈 줘가지고 해결하면 결국은 그지대에서 부화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공약이 시행이 된다면 미국이 평화적 옵션을 택하건 군사적 옵션을 택하건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체제하에 종속돼서 끌려다니다가 마침내는 대한민국이 망할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도 제가 참 남들은 무모하다고 그러는데 뭐 좋은 말로 참 어려운 용기를 냈다. 그 뒤집어 보면 무모하다 이 얘기겠지만 이것도 내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 그러는데 진정한 보수는 뭐죠? 옛날에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보수가 아니고 예. 국가에 요구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묵묵히 땀 흘려서 자기 할 일을 했던 사람이 보수지. 예. 보수의 탈을 쓰고 기득권을 갖다 옹호하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 만든 사람은 보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아, 정말 저도 뭔가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택이 되든 미국에 선제 공격을 하든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을 하든 모든 선택은 대한민국이 다 책임질 수뿐이 없는데 어떤 경우가 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북한의 선제 타격이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이든 국민이 뭉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눈치 보고 괜히 반미하고 이러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월남처럼 폭삭 망한다. 그렇습니다. 예. 아우, 전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 대통령 선거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한마디 더 하고 지금 네네. 그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상 그 야당 사람들은 여지껏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나무라 했어요. 맞습니다. 네가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화났잖냐.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야 중국이 보복할 텐데 겁았나? 이게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강경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북한이 핵 개발을 속도를 급비치로 올린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때 엄청나게 진전 속도가 빨라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가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다 책임을 넘긴다면 그건 후안무치하거나 아니면 사고력이 정지돼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진실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즉 사익을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셋 중에 하나예요. 간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간첩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동안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는 이 상황을 갖다 종결시킬 때가 됐다. 더 인내할 수는 없다. 하여튼 뭐를 하든지 이 상황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외교적 옵션, 하나는 군사적 옵션. 물론 다른 옵션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네. 외교적 옵션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테니 ICBM 제거해. 그렇죠. 가능하죠. 네. 지금 월남전에 파리 평화협정 이 나라를 좀 촥 진짜 정치 개조, 그 다음에 국가 개조 이거 딱 해야 되겠습니다. PD님이 시켜주시면 아주 두 번 다시 국가 안보에 불안하게 떨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제 진짜. 아까 얘기하던 대로 돌아가서 네네. 일본은 그러한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가지고 평화헌법을 바꿨죠. 네. 그게 보통 국가로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북한을 한번 봐요.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평양 방문하고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책임졌습니까? 안 졌죠. 그런데 그때 그분 모셨던 분들이 내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 했다고 나도 똑같이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참. 나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은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할복 자살이라도 해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죠. 핵 개발을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예. 그 어떻게 책임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북한은 히로시마, 나카사키 정도에 투하됐던 대개 15킬로톤 한 15,000톤 정도 TNT에 그러하도 그렇고 이게 한국전 당시에도 좀 미축 입장에서 가면 한국전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6.25지만 상황이 불리할 때는 명예롭게 철수하려고 하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그 만일에 그렇게 돼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되고 ICBM을 폐기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핵을 쏴도 우리 대한민국에 쏘겠네요. 한미 동맹은 거의 와야 되는 거죠. 명목만 남은 거죠. 그 다음번에 핵을 쥐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적 태도를 취했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대략 학자마다 틀리지만 기간 동안에 그 프로토늄, 우라늄 양을 계산하면
대개 15개 내지 한 20개. 예. 그렇죠. 예, 갖고 이거 보유한 걸로 하고 그다음번에 ICBM은 2년 내 1, 2년 내에. 예.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실용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묻좀 먹겠습니다. 네네네. 야 진짜 국가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ICBM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전략적 인내 한계는 끝났다.